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주차 여러분들과 강의 녹음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OT 때 이제 선생님들하고 처음 만나서 이제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들이 어느 현장에서 어떤 분야에서 필요할 건지 사용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왔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포절이다, 제안서다, 사업 제안이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사회복지 프로포절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지, 또 성공적인 프로포절을 하려고 그러면 재원지원처들에서 성공적인 프로포절을 위해서 그 다음에 평가자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재정지원처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거냐, 역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적절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냐, 그 다음에 그런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그 아이디어를 모으는, 또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방법들은 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확보를 알게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의 프로그램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될 건데,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제 프로포자를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벌써 평가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해오셨던,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해오셨던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 문제에 대한 사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 목표 설정하고 하위 목표를 설정을 해서 실천하기 위한 과정, 그 다음 실천을 한 후에 평가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과정을 좀 공부를 해왔었는데, 플로우 차트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왜 갑자기 사회복지 프로포절이 뭔지 알고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뭔지가 공부를 했는데 툭 튀어나오는 게 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공부들,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평가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왔었는데, 이제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해오셔서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평가라고 하는 게 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을 한 후에 평가를 하느냐? 라는 것들은, 이제 그거는 옛날에는 이전의 방식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좀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위한 어떤 제안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프로포절이란 단 하나의 과정들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포절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목적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 사회 통합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또 그러한 목적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것, 그게 제안서다라고 또 어떻게 뒤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매 과정마다, 기획하고 실행하는 매 과정마다도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과 동시에 평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것이 적정한가? 또 우리 현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관의 책무성, 책임성,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효과성, 효율성, 프로그램 기획하는데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실행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게 효율성이 있고 또 효과성이 있을 거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매 과정마다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알게 되면 그 기준과 내용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제안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평가라는 게 맨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제안하는 모든 매 과정마다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충실하다면, 평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기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프로포절을 하는 주제를 발굴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에서의 문제 또는 욕구의 범위를 확정하고 또 대상자 선정하고
세부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어떤 충실도도 훨씬 높아질 거다. 그래서 빨리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개념 정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빨리 그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현장에 있다 보면 평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평가를 위한 서류를 또 따로 만드시죠. 평가한다, 뭐 행정사무 평가한다, 뭐 아니면 정기 평가한다, 정기 감사한다라 그러면 막 그동안 예, 미뤄놨던 서류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평가를 위한 평가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요. 평상시에 하고 있는 실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어떤 부분들이 평가가 돼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감안을 한 서류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실천들을 해 나간다라 그러면 또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고 또 제안서를 만들 때도 평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다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포절의 주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획을 한다라든가 프로그램의 문제나 욕구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좀 더 정밀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다 그러면 보통 흔히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가치 판단을 한다, 평가를 한다라는 건 어떤 기준이나 또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나 표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적합하게 맞춰가느냐, 아니면 최대한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즉 이러한 것이 해당 프로그램이 설정된 목표와 비교해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하는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뢰도는 있는지,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좀 한다라 그러면 첫 번째가 주된 평가의 내용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과 후가 비교해서 그런 프로그램의 평가가 효율성인지 효과성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또 시행하지 않는 기관과의 차이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고 적용성이 있다, 그다음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 평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좀 정확히 세운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계속 이어져가는 공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스스로가 기획도 하지만 평가자의 시각으로서 자기의 제안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좀 키운다라 그러면 훨씬 더 내용이 좀 충실한 어떤 제안서를 만들 수 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만들어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경우에는 과정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가치 판단함으로써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그램의 유지나 개선, 또 철회 등의 행정적, 관리적 의사결정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가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증한 결과를 명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필요하면 더 발전시킨 이론으로 만들어나요. 사회복지 이론으로서 확립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프로그램 평가의 이해, 그 다음에 평가 모형이나 평가 유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와 실험 설계에 적용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좀 다양한 어떤 평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문학사 과정에서도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다 하셔서 많이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함께 전에 배웠던 거를 좀 되새기시고 기억해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라는 것들을 좀 점검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그램 평가다라고 그러면 평가에 대한 문제도 많죠. 김통원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해서 제공되고 또 동일한 프로그램이지만 기관이나 또는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거나 또 목표가 달리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 또 그래서 타당도나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비표준화된 도구를 적용한다거나,
또 적합한 측정 도구가 부족한 그런 상황들, 또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또 불일치하는 경우, 또 통계 분석의 부적절성과 한계, 또 만약에 이제 어떤 결과를 내왔을 때 이게 일반화되기는 좀 어려움, 아니면 또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그러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평가에 대한 문제점들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과 목적들에 대한 좀 분명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는, 또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시는 많은 일선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한 이해가, 문제점과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다라고 하는 건 보통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어렵다라는 선입견으로부터 좀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시면 이제 어느 정도 평가자의 자리에 서실 경우가 생기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전문학 2년 전에 공부하실 때보다 이제 심화 과정에 오셔서 보시면 좀 더 다른 어떤 시각을 보시고, 또 그만큼 경험을 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결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는 커다란 안목을 키워가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도 평가를 해보고, 또 외부 기관으로부터도 또 논리적이고 타당한 어떤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일을 꼼꼼하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의 논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놓치는 건 없는지를 점검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단순히 좋다, 뭐 만족한다라는 그런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수행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평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연계시켜서 함께 그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것, 이게 바로 평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사례관리 회의를 하든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 평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누구를 할 거냐?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또 지역 주민들, 또 공무원이나 옹호 집단들, 또 정부 자금 지원 기관들, 아니면 사회복지재단이나 이사회, 기관 행정가, 감사 및 회계사, 뭐 기타 옹호 집단, 여기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실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천이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천 단계, 또 종결 단계까지 이르는 다양한 많은 연관된 분들이 바로 프로그램을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는 평가를 하거나 평가를 받거나 해야 될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평가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좀 볼까요? 프로그램 평가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정무성 정진모 연구자는 사회복지기관은 과업 수행에 대한 책임성뿐만 아니라, 책임성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수행에 정당성까지 포함되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이 이러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역의 주민들과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해서 개방체계로, 이것도 잘못 썼네, 개방체계로 전환하는 단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투명성을 넘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획득하는 단계가 바로 평가의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가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달성화될 수 있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 이러한 평가를 좀 원만하게 해서 잘 수행을 한다라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책무성이라고 하는 건 책임성에 대한 것보다도 좀 더 큰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성에다가 기관의 정당성까지, 기관의 존재 이유까지도 포함되는 게 바로 책무성이다. 그런 넓은 의미가 바로 책무성이다라는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의 평가에서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다라 그러면 프로그램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것, 꼭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안한 프로그램은 과연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변화의 경로가 즉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그 과정 또는 프로그램이 정하고 있는 목표나 하위 목표들이 과연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거가 있다라 그러면 이걸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 배웠던 저희가 프로그램의 실천의 어떤 모형들, 그 다음에 그 이론적인 근거들을 이제 추후에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앞 시간에도 보았던 사회복지 프로포잘의 의미나 개념들을 공부할 때도 또 프로그램의 체계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도 어떤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라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기관에서 혹은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충분히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또 그 제안으로서 평가받을 만하다, 채택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들은 즉 프로그램의 그 평가의 동기를 아래처럼 7가지로 외국의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가? 또 클라이언트는 제공된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가? 또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의 차이는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투자한 비용은 가치가 있는가? 즉 효율성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개입이 기존의 것보다 더 우수한가? 효과성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재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 문제들을 아니면 기존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답보 상태이거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좀 더 나은 어떤 목적으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고 아니면 이러한 그 제안서들을 채택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가를 질문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평가의 동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안할 때 기획 단계에서 평가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평가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스스로도 평가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외부의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기획 단계에서 아니면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스스로도 이러한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기관 자체에서 또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우리 프로그램이 적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 기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의 동기는 오히려 적정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갖추고 있는 특성 8가지는 보통 이제 근거 기반의 연구의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회 문제를 바라보거나 욕구를 사정을 할 때 그 이론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 또는 이론적 바탕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기 위한 외부 자원들을 좀 안정적인 후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또 체계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실증적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사회복지의 철학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투명하고 잘 논리정연하게 기록들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충분한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기 위한 인적 구성들, 내부적인 인적 구성, 내외부적인 어떤 인적 구성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필요한 인원이 적정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하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천하게 된 이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 공통의 어떤 문제들,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것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러한 8가지의 특성들을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실천에 있어서의 그 대상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늘 변화무쌍하고 또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표현하는 방법이 또 달라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검증되어 있고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오판을 한다거나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좀 실제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실천할 때 평가를 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만족도 평가를 많이 하죠. 근데 만족도 평가 같은 것들을 많이 통해서 보면 그 프로그램을 실천하셔서 오셨던 클라이언트 분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미안해서, 아니면 기관에 고마워서, 아니면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만족도 평가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최고 점수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실제 느끼는 거를 좀 기록을 해주세요 해도 사람인지라 서로 간의 정이나 아니면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점수를 주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경향이 좀 많으시죠. 그래서 만족도 조사들이 대개 보면 처음 실천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만족도 조사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프로그램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또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판단들,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효과성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에게도 좀 어떤 그런 역량들을 좀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들을 좀 많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랜 현장 경험과 관련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과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이용자분들의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또 그 가족분들의 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종사자들, 또 기관의 외부의 자원봉사라 아니면 재정적인 후원이나 아니면 뭐 슈퍼바이저로서 참가하셨던 분들을 다양한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 관한 이해 당사자들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들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프로그램의 객관성이나 효율성, 효과성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정한지, 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 목표나 목적을 설정했던 것들과 맞도록 우리의 프로그램에 진행되고 있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좀 다각적인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때 사회복지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은 첫째, 후원 요청 제안서에서 요구하거나 후원금 또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경쟁해야 되는 경우에도 평가가 꼭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개입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될 때, 또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할 때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 프로포잘에 대한 실무 분석을 할 때 평가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도 반드시 자체 평가가 되었든 외부 평가가 되었든 단계별로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객관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향,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목적대로 방향성을 잃지 않고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실천 방향들을 점검을 해 나갈 때 평가가 바로 아주 큰 역할들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48페이지를 보시면 표 1-6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표준 심사 기준 및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까 평가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심사 내용을 좀 보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평가가 있는데요. 여기도 잘 보시면 어떤 기관의 신뢰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수행 능력은 있는지. 그래서 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보면 신청기관이나 시설의 주요 사업 및 활동 내용, 이력들을 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혹시 우리랑 했다라 그러면 모금의 사업 수행 경험이나 그 결과는 어떤지, 또 기관에 대한 예산이나 직원 체계, 이사회 및 운영의 구성 내용들은 어떤지, 즉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수행 능력은 있는지,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의 투입 정도가 가능한 기관인지. 그 다음에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바로 사업 내용, 제안서 프로포잘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를 하게 되죠. 사업 내용은 어떤지, 현재 사업에 이 제안을 한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또 목표 설정은 제대로 했는지, 평가 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적절한지,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적정한 곳에 쓰이고 예산에 대한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은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의 기대 효과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들은 어떤지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평가로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을 적정하게 기획하고 또 실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수많은 기관들이 사업 제안을 해왔을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정성들을 평가를 해서 재원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어떤 기준들을 갖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안다라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 프로포저를 만들 때 매 단계마다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기관평가에서의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사업평가에 있어서의 효과성, 효율성, 사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또 기타 평가에 있어서 우리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제안서 작성자는 평가자의 마음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역량들을 좀 키워나가고 갖춰 나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의 표준 심사 기준과 그 주요 내용들을 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면, 심사 기준 중에서 사업평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의 주요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지, 또 다루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무엇인지,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왜 중요하게 보여지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목적과 또 성과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경우에 투입 요소와 투하될 자원들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지, 이러한 타당성, 그 다음 객관적인 어떤 타당성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과 그 근거들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사례관리자에게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역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어떤 그 내용들과 함께 현실적인 어떤 과정, 이론과 현실의 사이에서 얼마나 좀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개의 경우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평가자들이 찾아가셨을 때 이분들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서 공부만 하셨지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는 내용들이 실천 현장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거리감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불평이나 어떤 그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서 현장과 이론의 아니면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 거리를 좀 줄여나가는 과정들도 이
프로그램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발전해 왔다, 개선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평가의 노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역기능,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부분, 뭐 동일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기관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또 구성하는 경우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동일한 문제의 다른 접근들, 그 다음에 동일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문제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효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공모제라고 하는 경쟁 체제에서 우리가 좀 프로그램들 잘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는 있으나 오히려는 거꾸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평가에서 마이너스의 점수도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지침으로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역량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갖춰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전문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고요. 또 평가 자료 수집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이 방해받거나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제안서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수업 잠깐 마치고요. 2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